안녕하세요. 민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은 2022년 4월 15일인데요. 갑자기 날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만한 역대급 대단지 재건축, 둔촌주공 아파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그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공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둔촌주공 아파트 사태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둔촌주공은 원래도 대단한 대단지였죠. 5,900여 가구 규모였는데 이 둔촌주공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는 이름으로 2024년에 탈바꿈을 하면은 12,000여 세대에 달하는 정말 역대급 재건축 사업입니다. 인근에 있는 신도시인 미사강변 도시가 약 38,000여 세대이고 위례 신도시가 약 42,000여 세대인 걸 감안하면 재건축 단지 하나에 불과한 둔촌주공이 사실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 신도시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12,000가구 중에 4,000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둔촌주공 조합원들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강남 서초 송파에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둔촌주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셔서 역대급으로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둔촌주공이 50% 이상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는데요. 이유는 조합과 시공사업단 사이에 공사비 증액에 관한 어떤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시공사업단이 4월 15일 이후에는 공사 중단할 거다 이런 현수막을 붙이기도 했고 불안한 흐름은 사실 감지된 지가 조금 됐죠. 그런데 단지 규모가 워낙 크고 또 절반 이상 공사가 된 상태에서 실제로 중단까지 가겠냐라고 본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말았죠. 오늘 언론을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로 구성된 시공사업단이 공사 장비와 인력을 철수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현수막까지 설치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유치권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따로 좀 다루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업단 사이의 갈등인데요. 2019년으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 마감재 고급화 같은 설계 변경을 두고 공사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총회 의결이 조합에서 이루어졌고요. 2020년에는 그 의결을 바탕으로 조합과 시공사업단 사이에 기존에 2조 6천여 원에 달하던 공사비를 5,500억 원 가까이 증액하는, 그래서 결국은 3조가 넘어가는 공사비가 되는 증액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얼마 안 있어서 당시의 조합집행부가 해임이 되고 새로운 조합집행부가 들어선 다음부터는 그 공사비 증액 계약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고요. 급기야는 그러한 증액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공사업단은 시공사업단대로 그동안 공사에 들어간 비용만 1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조합의 사업비를 대출해 준 것까지 포함하면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은 것도 없다. 일반 분양이 지연되면서 공사비가 앞으로 들어올 만한 것도 마땅치 않다. 조합과 합의해서 공사비를 증액했는데 이제 와서 못 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맞서고 있죠.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합과 시공사업단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조합이 지난달 법원에 공사비 증액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하고요. 또 내일이죠. 2022년 4월 16일에 2019년에 공사비 증액에 관해서 총회에서 의결했던 것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사정을 보면 2019년에 공사비 증액을 총회에서 의결했다는 점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45조 1항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관련된 걸 살펴보면 제4호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제10호는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과 변경, 제13호에서 그 밖의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이런 걸 보면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내용이라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공사비가 증액되는 거는 웬만해선 조합원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번 경우는 5,500억 원 가까이 되는 거액이라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건 당연히 필수적이라고 볼 텐데요. 만약 총회 의결을 그런데도 거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계약은 무효라고 봐야 되고, 조합이 굳이 총회의 의결에 대해서 취소하는 새로운 총회를 개최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은 공사비 증액 계약에 관해 의결했을 때 조합원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주장은 사실 법리적으로 따져보자면은 그 해당되는 안건이 총회에 상정됐을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상정이 되었느냐, 안건이 심의되고 표결에 붙여졌을 때 조합원들의 표결권이나 심의권이 적법하게 보장되었느냐 하는 부분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조합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을 얻게 되겠죠.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묘한 이야기가 더 들리는데요. 제가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의결을 한 건 2019년인데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한 건 202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해가 넘어갈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조합장이 공사비 증액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있다가 2020년 자신이 해임되는 날 부랴부랴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조합장이 해임된 이유 또한 공사비 증액에 관련된 것이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만약에 이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면 조합원들 입장에선 정말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조합은 지금처럼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자체를 불사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조합이 공사비 증액 계약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먼저 포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시공사업단도 공사 중지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상태에서 조합의 향후 구체적 대응은 내일 개최될 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합이 계약 해지를 밀어붙인다고 하면 그건 그거대로 또 새로운 법적 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시공사업단은 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내일 개최되는 총회의 효력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다시 조합이 제기한 공사비 증액 계약 무효 확인의 소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해안에도 조합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계약을 해지했다가 가처분을 당하거나 소송을 제기당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의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기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한꺼번에 선정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다가 기존 업체가 제기한 가처분이나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양쪽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조합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을 적극 권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둔촌주공을 둘러싸고 이미 소송이 제기된 이상 법원의 판단이 이 사태의 해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분명하고요.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또 소송의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어떤 사정들이 수면으로 드러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되면 그 피해가 결국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사업비 대출의 이자, 이주비 대출의 이자만 해도 제가 쉽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 금액으로 불어날 것이 뻔하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공사 자재, 건축 자재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면 추가적인 공사비의 증액이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합과 시공사업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을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이슈가 발생하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법무법인 해안의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서 법률 꿀팁들 감상하면서 기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